빅픽처입니다. 함께 그려주실 분은요, 요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등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악재들 그리고 부담스러운 뉴스들 신경 써야 될 부분들 많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부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좀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두 번째 변수로 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의 변수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제 신속하고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좀 엄중하게 소고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과잉 대응을 좀 비난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토의 동진을 금지를 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안전보장책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좀 다른 상황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진행 사항들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정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말에 있었던 진행 사항인데 2월 13일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정상의 전화회담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주말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2월 16일 날 예정돼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해서 더욱더 전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이외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러시아의 지금 벨라루스 합동 군사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날짜가 이제 2월 20일 날 종료가 되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2월 22일 날 폐막이 되기 때문에 2월 20일 이후에 또 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자로 볼 수 있고요. 독일의 그 숄츠 총리가 그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러시아 푸틴 대통령 회담이 좀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2월 17일에 정례 회의를 열어서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2월 23일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2월 20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6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 뒤일까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것이 결국엔 나비 효과로 인플레, 상품 가격을 자극시키면서 인플레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기존의 인플레 우려가 좀 높아진 상황인데 최근엔 러시아발 인플레에 대한 급증 우려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인플레 우려가 지금 발생된 상황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가스나 원유 수출이 중단이 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밀 수출이 중단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하고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추가적으로 인플레 영향이 높아지는 걸로 좀 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1월 물가 그 지수를 좀 살펴봤을 때 공급망에 대한 이슈하고 임금 인상에 대한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플레에 대한 관련 지수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95불까지 상회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도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전면전 또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이제 공급 쇼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 국면 재발 우려가 잠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곡물 관련돼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미 수출이 전 세계 5위인데 그 중단했을 때 수출 중단했을 때 곡물 가격의 불안 현상도 축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만 좀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인 급등을 나타나고 있지 그런 않는 상태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통화 가치 흐름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요인으로 좀 보여집니다. 인플레 부분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또 우려가 커지는 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요? 네,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미국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하는 거는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건 상태인데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가 좀 예상하는 수치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25bp 인상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인플레 우려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50bp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새롭게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5bp를 인상을 하느냐, 50bp를 인상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5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90%이기 때문에 거의 50bp를 인상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50%대로 좀 낮아지는 상태인데요. 연준 의원에 대한 발언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 폭에 대해서도 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표 인물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7월 1일까지 100bp를 인상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이제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3월 FOMC 회의에 앞서서 1월 FOMC 열렸었던 회의록이 이제 16일 날 공개가 되는데요.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12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됐을 때 긴축에 대한 리스크 본격화됨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6일 날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그 단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12월에는 3회로 예상했는데 1월 들어서 5회로 증가를 했고 2월 들어서는 6에서 7회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그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좀 단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국면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네, 그나마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코로나 종료 기대감인데요. 일단 유럽 쪽에 대한 움직임은 그 좀 더 한국보다 빠른 상태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 12개 국가들이 코로나 규제 종료 발언을 한 상태이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풍토병으로 지정한 유럽 연합에서 최초 국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스라엘도 그린패스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오미크론 확산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좀 정점이 좀 지나간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한국은 오미크론 지금 확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 국가를 유럽 금지 여행에 대한 금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뭐 한국하고는 좀 속도 차이는 있는 걸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계속 좀 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 방향성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언제쯤이면 좀 시장에 대한 방향이 좀 잡힐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3월 FOMC가 지나야 그 금리나 인플레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을 가지고 그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접근하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